이번 시간에는 엔진엑스로 컨테이너를 로드 밸런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노드와 DB 컨테이너를 연결했었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노드 컨테이너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 노드 컨테이너 하나로는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노드2, 노드3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추가로 생성을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3개가 되겠죠. 자, 이 컨테이너 3개로 사용자의 요청을 분산해서 받으면 요청을 동시에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각각의 컨테이너는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을 분산하려면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소로 접속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역방향 프록시라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 엔진X라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해 두고요. 엔진X에게 4000번 포트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엔진X에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엔진X가 들어오는 사용자의 요청을 한 번에 하나씩 각각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에게 전달했다가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엔진X를 통해서 역방향 프록시를 구성하면 뒤에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진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로 4000번 포트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엔진X로 컨테이너들을 로드 밸런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현재 어떤 컨테이너에 접속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실행될 노드 앱의 고유 식별자를 출력하도록 할 건데요. 그 고유 식별자를 쓸 수 있는 UUID라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rver.js 코드에 이렇게 작성을 하죠. 앱이 실행된 다음에 id라고 할까요? 고유 식별자를 하나 이 앱에 할당을 하고요. 접속을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고유 식별자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하나의 컨테이너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자, 노드에 server.js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요. DB는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지만 앱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localhost 3000번 접속해보면 요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노드 서버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처음에 서버가 생성될 때 할당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죠. 현재 저희가 어떤 앱에 접속했는지를 보여줄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바뀐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새로 빌드를 하나 할게요. 이번에는 0.3 버전으로 빌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빌드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 Node.js 서비스를 빌드를 해서 실행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빌드된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를 한 3개 정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빌드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죠. 방금 빌드했던
0.3 버전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볼륨은 이제 필요 없죠. 일단 빌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서 2번과 3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 다른 포트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0번, 3001번, 3002번 포트에서 똑같은 이미지에서 생성한 컨테이너가 3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커 컴포즈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시 3000번, 네, 식별자가 바뀌었죠? 6BA로 시작하죠? 3001번, 네, 3002번, 각각 다른 고유 식별자를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한 이미지에서 3개의 컨테이너를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소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분산시키려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엔진X라고 하는 거를 앞에 리버스 프록시, 역방향 프록시로 설정해 놓고 동일한 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 실행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요. ipconfig를 실행해서 자, 여기에 기본 게이트웨이가 표시되어 있는 이 주소를 잘 기억해 두세요. 0.15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X 설정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여기 내용이 너무 작으니까 열려있는 편집기를 접어버리고요. 자, 여기다가 엔진X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nginx.config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설정 파일을 적어줄 거예요. 총 몇 개의 워커를 사용할 거냐? 일반적으로 CPU 코어 수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워커 커넥션, 각 워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연결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업스트림은요, 서버를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업스트림에 이제 서버들을 명시할 건데요. 일단 주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저는 아까 192.168.0.15였습니다. 여기에 현재 실행되는 3000번 포트가 하나 있죠. 그리고 복사할까요? 3001번 포트, 2번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X에 대한 설정인데요. 네, 80 포트를 대기하고 있고, 루트 경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노드 앱 서버 목록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컬호스트 현재 서버의 루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노드 앱에 설정되어 있는 이 3개의 서버에 분산해서 요청을 넣고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커 파일을 여기다가 하나 생성을 하고요. 엔진X 이미지에서 이 엔진X 서버를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저 엔진X config 파일을 복사해 줘야 되겠죠. 엔진X config 파일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엔진X etc 엔진X의
nginx config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nginx 컨테이너를 만들 준비는 끝났고요. etc입니다. 네. 다시 빌드 해볼까요? (4000번을) 접속해보면 이제 앱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각각 다른 3개의 고유식 별자가 번갈아 출력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nginx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 nginx를 가보시면 이 주소가 적혀 있죠. 이 주소는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적어 놓는 거는 좀 불편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도커 컴포즈를 보면 이 서비스 안에서 같이 실행되는 서비스들은 서로 이름으로, 이 서비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죠. 이 nginx에서도 서비스의 이름으로 이 서비스의 주소를 찾을 수 있다면 IP 주소를 직접 적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 IP 주소를 전부 다 3000번이라고만 적어줄게요. 이렇게 3000이라고만 적으면 컨테이너의 내부 3000번 포트를 도커 컴포즈가 관리하는 임시 포트에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임시 포트에 할당하면 이 컨테이너에 어떻게 접속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는 저희가 nginx를 통해서 역방향 프록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각 서비스가 몇 번 포트에서 실행되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서비스 안에서 같이 실행되는, 예를 들면 nginx에서는 저 서비스들을요,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서비스의 이름과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의 포트만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매번 할당되는 포트가 바뀌지만 그건 도커 컴포즈가 관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IP 주소가 바뀌어도 전혀 내부적으로 설정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안 했네요. 자, 다시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IP 주소와 전혀 상관없이 도커 컴포즈의 내부 설정에 따라서 접속을 분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법도 단점은 있습니다. 항상 컨테이너가 3개가 떠 있죠. 사용자의 입력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항상 3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게 됩니다. 사용량이 많을 때는 컨테이너를 늘렸다가 사용량이 적을 때는 다시 줄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로드 밸런싱도 처리해 주고요.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도 서비스의 중단 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